오늘의 제 강의 주제는 소개 영업의 모든 것이긴 한데 첫 번째가 성실. 저는 웬만하면 진짜 죽을 만큼 아프거나 타 지역에서 상담이 있거나 고객님들이 갑자기 부르시거나 하지 않는 한은 출근은 기본으로 해요. 출근도 제대로 안 하면서 회사가 뭘 해줬네, DB가 좋네, 안 좋네, 지점장님이 뭘 서운하게 했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은 자격이 없어요. 성실함이 기본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 우리끼리만 성실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고객님들이 다 알아요. 내가 아무리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는 척을 해도 고객님들은 제가 열심히 사는 앤지 대충대충 하는 앤지 연기만 하면서 사는 앤지를 고객님들이 먼저 알아요. 제 고객님들은 저를 굳이 이제 칭찬을 하려고 꼽자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쟤는 진짜 성실해. 그리고 쟤는 진짜 그만두지 않을 애야. 이것 때문에 제가 소개를 받는 거예요. 팀장님 같아도 금방 그만둘 사람한테 소개 안 하잖아요. 진짜 오래 일할 사람한테 소개하고 싶지. 그리고 내가 뭔가를 물어봤는데 전화를 했는데 분명히 출근해서 사무실에 있어야 될 시간이야. 근데 외부에서 분명히 일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전화 받으면서 죄송한데 제가 사무실 들어가서 확인해 드릴게요. 이러면 고객님은 벌써 거기서 이 사람이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구나를 벌써 느끼세요. 제발 출근, 교육 이런 거는 기본으로 하세요. 두 번째는 진심이에요. 제가 보험 20년 넘게 했잖아요. 근데 저희 애들은 진짜 다 저희 고객님들이 키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고객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고객님들이 아니었다면, 고객님들의 소개가 아니었다면 저희 아이가 지금 큰애가 대학교 2학년이고 작은 애가 고3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자기들이 배움에 대한 결핍이 하나도 없어요. 저를 만나면 엄마 같은 엄마는 이 세상에 없을 것 같다. 너무 고맙다, 엄마. 내가 엄마한테 잘할게. 근데 그 잘할게가 저한테 뭐 막 용돈을 많이 주고 이래서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 밑바탕에 저희 아이들은 내가 잘 되는 게 우리 엄마한테 잘하는 거다라는 게 항상 깔려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명언 중에 나무를 심되 그늘을 바라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고객한테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해? 그런 거는 진짜 욕심이고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를 진심으로 고민하고 실천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제 진심을 알고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저의 진심을 아는 분들은. 제 고객 중에 저보다 더 화를 내시는 분이 있는데 자기가 저한테 누구를 소개를 시켜줬는데 다른 데서 설계사가 같이 붙은 거예요. 근데 저한테 가입을 안 하고 다른 설계사한테 가입을 한 거야. 거기가 더 친분이 있어서. 근데 저는 화가 안 났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 고객이 되면 제가 진짜 잘해드릴 자신이 있었으니까 저는 그런 걸로 상처받지 않아요. 근데 제 고객은 너무 화가 난 거야. 내가 이 언니 해주고 싶었는데 그 고객 뺏겼다고. 그러니까 그분도 저한테 진심이고 저도 그분한테 진심인 거죠. 진심으로 고객님들 한 분 한 분 대하다 보면 고객님도 나를 언젠가는 진심으로 대하게 돼요. 나는 지인 영업 절대 안 할 거야 라는 분이 계세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내 가족이 먼저고 내 친구가 먼저 아니야? 내 가족이 보장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내가 남한테 가서 컨설팅이 제대로 과연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DB 영업 하시는 분들이 대단하고 느끼는 게 제가 한번 해봤어요. 10개를 사서 해봤는데 5명은 통화도 못했고 5명 중에 3명은 통화가 됐는데 그 중에 2명만 만났어요. 제가 그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 처음 만난 사람한테 계약을 받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은 고객님을 한 분 소개를 받으면 소개 고객은 전화로도 그냥 바로 계약이 되는데 첫 대면 하는 분한테는 제가 보험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DB 영업이라서 보험에 판을 깔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못 받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계약은 받지만 유지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한테 계약을 못 받겠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건지 아닌지 이게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저랑 오래된 계약자들은 눈빛만 봐도 아는데 말 한마디만 해도 아는데 처음 만난 분한테는 그게 제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진심으로 못하게 되고 막 계약만 받으려고 그러고 그분도 저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DB 영업 잘하시는 분들은 제가 진짜 존경해요. 근데 그렇게 DB 영업을 하시는 그 실력을 가지고 만약에 지인 영업이나 소개 영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아마 성과가 2배, 3배는 더 날 거예요. 저는 고객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막 소개해서 가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도
영업인의 마인드로 우리 딸한테 보험 가입한 사람은 내가 밥이라도 한 번 더 사줘야지. 엄마 아빠까지도 저희 고객님들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명절 선물 막 몇백만 원어치 사서 돌리고 이런 거 안 해요. 평상시에 해요. 제가 이제 핸드폰 막 이렇게 보다가 고객을 소개해줬었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던 분 있잖아요. 그분 이름이 보이면 저 그냥 바로 카카오 선물하기 해요. 쓸데없이 하는 선물은 저는 1원도 없어요. 내가 진짜 고마운 사람한테만 선물하기 해요.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물품이 나왔을 때 떠오르는 분 있으면 내가 지난주에 그분한테 카카오 선물하기를 했어도 그분한테 내가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들면 그냥 또 보내요. 평소에 잘해, 평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꼭 계약하고 증권 전달할 때만 감사하다고 하지 말고 평상시에 감사한 마음을 좀 가지세요. 팀장님들도 매사에 누구 탓보다는 감사한 마음을 밑바탕에 좀 깔고 지내셨으면 좋겠고, 본인 동료들, 지점장님, 뭐 본부장님, 여기 우리 스태프분들, 막 총무님들, 그런 분들한테도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회사는 정말 없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하나손해보험인데 옛날 제일아제라고 있어요. 저희 부서가 법인지원팀이라서 돈이 제일 많은 부서였어요. 회식을 하면 맨날 참치횟집으로 가는 거야. 명동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비싼 참치횟집으로. 그게 하나도 맛있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여기 와서 느끼는 게, 이거는 웬만한 대기업보다 얼마나 우리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우리 신한금융 플러스에 온 거 자체가 저는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항상 살고 있고, 팀장님들도 그냥 이렇게 좋은 회사에 내가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일을 하시다 보면 생각이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불만이 없어지면서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출근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교육을 더 열심히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고객을 터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고객을 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다 보면 그 고객이 내 진심을 알고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나처럼 이렇게 좋은 보장을 받게 해주고 싶다 하면서 소개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배려를 하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오늘 이거 안 받으면 내가 이달에 업적도 안 되고 뭐 소득도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내가 급해지잖아요. 근데 내가 급해질수록 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해야 돼요. 왜냐면 다 느껴요. 저 사람이 급하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진짜 나를 배려하면서 나를 위해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고 나를 위한 설계를 하고 있구나를 고객들은 다 알거든요. 고객님을 위한 배려는 결국은 보상 청구 들어오면 내가 신계약이 물론 설계할 게 있지만 저는 보상 먼저 해드리거든요. 그게 고객님을 위한 제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배려라고 생각하는 게, 고객님들 진짜 되게 힘들게 벌어서 보험도 내시잖아요. 근데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든 액수는 고객님들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보험회사에서 나한테 돈이 얼마가 들어왔다가 중요한 거지, 얼마나 빨리 들어왔느냐, 얼마나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단돈 10,000원이 지급되는 보상이 있더라도 그거 먼저. 막 보상 청구 서류 이만큼씩 쌓아놨다가 그거 막 한꺼번에 하시는 팀장님들도 제가 봤어요. 그러면 고객님은 고객님대로 지고 팀장님들은 팀장님들대로 일이 쌓이기 때문에 또 효율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청구 들어오면 아침에 30분 일찍 출근해서 보상 먼저 청구해 주세요. 고객님이 어제 저녁에 청구했는데 오늘 아침에 바로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하면서 출근하기 전에 막 돈 들어왔을 때도 있거든요. 보상까지거니 좀 일찍 출근하면 일찍 돈 넣어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루가 또 그분은 너무 기분이 좋으실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인내. 제 고객 중에 질문이 진짜 많은 고객들이 많아요. 그 고객들은 저가 아니면 어디 가서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진짜 사람을 지치게 해요. 근데 제가 지난달에 계약한 분 중에 그 유치원 방과후 선생님이야. 본인이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남편이 또 사업도 잘 안 되고 이래서 어려우니까 보험을 좀 대대적으로 정비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DB손해보험에 있을 때 12, 13년 전에 이관을 받은 분이에요. DB손해보험에는 다 막 실비랑 운전자, 뭐 자동차 막 이런 거만 있고 교보생명에 거의 몰빵이 돼 있는 거예요.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재정비를 하자 해서, 그러니까 10년에 걸쳐서 말을 한 거예요. 제가 눈 하나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돈이 지금까지 낸 돈이 아까워서 이거를 정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한 달에 이분이 받는 월급이 150인데 보험료로 내는 돈이 250이야. 5식구가. 그리고 애들 것도 싹 다 종신보험으로 해놨어요. 이유는 단 하나야. 환급형이야. 그냥 환급형. 이분 생각을 어떻게 깨드려야 될까 하다가 저는 고객들이랑 절대 논쟁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필요한 정보만 드려요. 대신 자동차랑 운전자랑 뭐 이런 거는 저한테 계속 했으니까 10년을 제가 그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정보만 계속 드렸어요. 선생님 진짜 저한테 가입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건 좀 아니다 하면서 했는데 이제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주변에서 막 듣는 얘기들도 있고 자기 친구들은 다 뭐 손해보험에 소멸성으로 납입기간 길게 해서 납입면제 혜택도 보고 자기보다 보험료를 절반도 안 내는 사람이 보상을 더 많이 받고 이제 이런 거를 보시면서 제 말이 다 맞다는 거를 깨달으신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이제 이분 덕분에 마감을 잘했는데 저하고 8월 중순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5시간씩 휴일도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질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일요일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상담을 5시간씩 2주를 하고 이제 자기가 나한테 가입은 하고 싶은데 아직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100%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평일날도 2시간씩 매일 와서 이제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는데 다 같은 질문이야.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다 적었어요. 다 적어서 보냈더니 그 다음날 딱 전화가 왔어요. 저 사인할게요. 그래서 5식구 거를 싹 다 갈아엎었어요. 그분을 보면서 제가 저를 엄청 칭찬했어요. 왜냐면 그분이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를 데려왔어요. 이분들이 제가 뭐 뛰어난 재주가 있어서 저한테 감동을 받고 소개를 해주신 걸까요? 그냥 저는 인내심을 갖고 평정심을 갖고 그냥 같은 질문을 같이 계속 하셔도 아 그래 고객님들은 모르시니까 내가 이해하자 하고 제가 끝까지 설명 다 해드렸어요. 그래도 내 고객이잖아. 그래도 나한테 소개해 주실 분들이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웃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고객님들한테 항상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요. 근데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면서 저 그냥 하지 않아요. 그분들한테 생색 엄청 내요. 내가 언니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안 해줘. 물론 다른 사람한테 가서도 그렇게 해요. 근데 고객들은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본부장님이 자기가 뭐 막 해주고 엄청 생색내잖아요. 근데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 저 생색내는 거 좀 낯간지러워 했었는데 본부장님한테 배웠어요. 생색내는 거를. 그게 추잡하게 생색내는 게 아니라 진짜 좀 멋있게 생색내는 거를 제가 이제 좀 벤치마킹을 해서 고객들한테 써먹어 보니까 효과가 좋아요. 보상이 나갈 때도 다른 사람들한테 청구하면 이렇게 빨리 안 나가지? 우리가 누구 덕에 먹고 살아요. 다 고객 덕에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객들한테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술 사주고 차 사주고 이런 거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리고 고객이 나한테 신세를 지게 만드세요. 고객이 나한테 신세 지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자동차 보험 많이 하세요? 자동차? 구간배사 아세요? 구간배사? 그 자동차 보험을 1인 한정으로 가입했어. 근데 내 친구가 주말에 여행 가느라고 내 차를 써야 돼. 그러면 설계사한테 전화해서 저 친구가 토요일, 일요일 이틀 운전할 건데 특약 변경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연락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때를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특히 내가 친해지고 싶은 고객일수록 내 고객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일수록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구간배서는 진짜 돈 많이 나와봤자 막 1, 2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다 해요. 제가 알아서 해놓고 가입증명서 딱 보내면서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하면 저 입금 안 했는데요? 돈은요? 뭐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고객님 위해서 이 정도도 못해요? 제가 해드렸으니까 편안하게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면 완전 감동받아요. 그 액수를 떠나서 진짜 다 고마워해요.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할게요. 이러면 아 고객님 왜 제가 이 정도도 못해요? 우리 사이에?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엮어버리는 거야. 그 고객이랑 나랑.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제 실수를 했거나 뭐 아니면 소개 요청을 하거나 할 때 고객님 우리 사이에 제일 친한 친구 지금 다른 설계사한테 뺏길 거예요? 나 소개시켜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자동차 보험을 많이 해요. 한 달에 한 1000에서 1500 정도 해요. 자동차 보험을 절대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동차 보험 그냥 다이렉트로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진짜 몇십만 원짜리 딥이 날리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 보험 딴 데로 안 뺏기고 내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고객님들 자동차 보험 다이렉트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나 그냥 아예 뺏기잖아. 그때 이제 내가 이 생색을 내는 거야. 내가 받아도 되지만 내가 비교 견적해보니까 다이렉트가 너무 싸서 도저히 이건 내 양심상 못 받겠다. 대신 운전자 보험을 그냥 나한테 가입해라. 그러면 네가 사고가 났을 때 다이렉트는 내 소관이 아니지만 내가 다 관리해줄게. 다이렉트에 계약을 해도 나는 너를 관리해주겠다 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고객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힘이 돼요. 고객들은 불안해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내가 안심시켜주면서 이 고객을 확보를 해놓는 거예요. 뺏기지 마세요. DB 하나 사는데 막 얼마죠? 8만 원? 10만 원? 그걸 왜 고객을 왜 뺏기고 있어요? 뺏기지 마세요. 제가 고객 풀이 다 그냥 거의 충주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렇게 부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액건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왕에 내가 어차피 같은 시간 일에 투자할 거면 금액을 올려보자. 내가 계약하는 체결 단위를 올리면 내 수입도 자동으로 늘어나겠지 해서 포럼에 가입하고 별짓 다 해봤는데 단기간 내에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역효과가 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부동산 그 재테크 모임인데 제가 이거 올해 계약 받으려고 가입했을까요? 저 올해 가입했거든요. 올해 거기 4월 달에 들었는데 저는 길게 보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객층을 바꾸려면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는 계속 같은 모습으로 같은 위치에서 계속 씨를 뿌려야 돼요. 사람 마음을 얻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티를 안 낼 뿐이지 다 지켜봐요. 제가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고객을 어떻게 대하고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티를 안 낼 뿐이에요.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갔을 때 사냥꾼처럼 일하지 마세요. 나는 여기서 DB 영업해서 2년간 2억을 바짝 모아서 집을 사고 퇴사하고 다른 일 할 거야. 그럼 누가 불쌍해요? 그 팀장님한테 가입한 고객들만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이 설계사들에 대한 신뢰가 없는 이유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당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영업을 정도 영업을 하시고요. 재밌게 하시고요. 여기에 제가 써드린 게 제 노하우의 전부예요. 감사해요. 좋은 하루 되세요.